첫 번째 이야기, 대대장에게 운전대를 2번이나 빼앗긴 운전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햄스터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이 프로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햄스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강용준, 2010 땡영군번으로 경기도의 모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원래는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백이 보충대로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조금이라도 빨리 전역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운전병으로 지원했다. 수능 치고 바로 따놓은 운전면허증은 운전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찐 장롱면허증. 사실 운전병이라는 게 면접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운전면허 하나만 보고 선발하기 때문에 운 좋게 합격한 것.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훈련 잘 소화하고 야수교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당일 우리는 3야수교가 아닌 1야수교로 갑자기 이동하게 된다. 그 이유는 3야수교의 인원이 너무 많이 몰려 1야수교의 위탁교육 형태로 보낸 것. 이번 논산 운전병 기수는 모두 소형면허 운전병으로 무조건 레토나를 몰게 된다고 했다. 그렇기에 4-5주간 하는 야수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딱 일주일만 교육하고 자대로 배치받게 되는 상황이 조금은 아쉬웠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교육 잘 받았고 마지막 날 레토나 한 대에 운전병 2명과 조교를 태우고 영해 운전을 나가 중간 지점에서 운전병이 바톤 터치, 다시 돌아오는 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하필 중간까지 가는 첫 시작을 내가 하면서 가파른 오르막 코스를 거치게 되었다. 오르막 코스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엑셀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테스트였는데 하필이면 조교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한 최고참 조교가 옆에 타있던 것. 참고로 운전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에 야수교에서는 훈련받는 운전병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진 않았지만 훈련 중 폭언은 용인되는 분위기. 옆에 조교가 너무 무섭고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실수를 연발하며 불행히도 수십 번 시동을 꺼트리게 된다. 단체로 영해운전을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지체되면 줄줄이 늦어지는 상황. 당연히 빡친 최고참 조교는 내가 태어나서, 아니 34살인 지금까지도 들어본 적 없는 버라이어티한 욕을 퍼부어댔고 뒤에 있던 다른 운전병과 강제로 바톤 터치를 하고 복귀했다. 소형의 위탁교육 형태라 넘어갔지 만약 중대형 운전병이었다면 강제 퇴소 조치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군 소형 면허를 발급. 동원 예비군 사단이야 연대 수송대로 배치된다. 우리 수송대는 수송대장, 수송관, 그리고 총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구타도 없고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다. 딱 한 명, 수송대장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었는데 원래는 원사를 달아야 할 짬이지만 사석에서 술 먹다가 맥주병 깨서 시비 터는 바람에 진급 누락되었고 나중에 사고치고 결국 강제 전역 당하셨다고 한다. 내 운전 실력은 바로 수송대장님에게 간파당했고 불호령 과 함께 영내 운전 연습을 죽어라 빡세게 시키셨다. 우리 연대에는 총 4대의 레토나가 있었는데 당연히 1번이 연대장님, 그리고 1, 2, 3대대 대대장순, 중형은 레토나에서 2돈반까지, 대형은 버스부터 다양하게 몰 수 있지만 내가 소지한 건 소형 군 운전면허. 얘가 몰 수 있는 차는 레토나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대장 운전병으로만 써먹을 수 있는데 내 실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문제였다. 수송대장님이 나를 빡세게 굴리셨던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했다. 그렇게 나는 자동으로 3대대장님 운전병으로 지정. 왜 자동이냐면 보통 대대장으로 오는 분들의 계급은 중령이 정상이지만 우리 사단이 규모가 작은 동원 예비군 사단이고 그 예하 연대다 보니 3대대의 경우 소령이 대대장을 맡았다. 연대 중 짬이 제일 낮은 대대장님이다 보니 운전병도 제일 짬 낮은 병사로 배치했던 것. 그렇기에 3대대장님이 운전병을 키워서 좀 능숙해지면 다른 데서 빼간다고 하소연하실 정도. 자대 배치 후 빡세게 영내 운전 연수를 했고 드디어 2달 후 첫 영해 운전을 나가게 되었다. 3대대장님을 모시고 4-50km 떨어져 있는 다른 부대에 방문해야 하는 임무. 대대장님이 선탑, 뒤에는 항상 참견질에 짹짹거리기로 유명해서 민심이 좋지 않았던 소대장 이중희님이 탑승했다. 참고로 이중희님도 참 기억에 남는 사람인데 한 번은 사격장에 가야 하는 날이었다. 운전병아, 잠깐 막사 좀 들리자 하더니 갑자기 매트리스를 챙겨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왜 매트리스를 챙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물어보고 싶지 않았기에 그대로 사격장으로 직행. 3대대가 사격하는데 간부도 함께 사격하는 날이었다. 자랑스럽게 매트리스를 들고 사격장으로 올라가는 이중희에게 3대대장님이 뭐하냐고 물어보니 엎드려서 사격하면 군복 더러지고 상처나잖아요. 당연히 대대장님께 뒤지게 털리고 다시 차에 넣었던 적이 있었더랬다.
아무튼 2달 동안 영내에서만 운전하다가 처음으로 나가는 진짜 첫 운행. 왜 이렇게 대형 차량이 많고 차선 변경은 이리도 어려운 건지. 대대장님께서는 처음 운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잘 다독여 주셨지만 뒤에 앉은 이중이는 말도 많고 별거 아닌 거에도 엄청 오버를 해대기에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때였다. 차선 변경할 때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한 상황이 벌어진 것. 그러자 대대장님께서는 다급하게 용준아, 갓길에 천천히 차 세워. 그러고는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도착 장소로 가셨다. 사고 날 뻔해서 멘탈이 부서진 것도 부서진 건데 그보다 수송대장님의 샤우팅과 갈굼이 더 걱정됐다. 아무튼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는 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대대장님은 도착한 해당 부대에서 일을 보시고는 부대 안에서 나에게 운전을 시키며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들르셨다. 그리고 마지막 건물을 방문하면서 주차를 하는데 뒤에서 이중희님이 수신호를 하셨고 나는 그것에 따라 후진했다. 순간 덜컹, 이 느낌 박았다. 젠장. 수신호로 계속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정작 이중희님은 외면. 다행히 어떤 쇠막대 같은 구조물을 살짝 박아 휘어졌고 차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 그걸 지켜본 대대장님께서는 이놈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결국 돌아가는 운전대마저 본인이 잡고 돌아가게 된다. 용준아, 별일 아니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너무 걱정하지 마. 수송대장에게 이야기 안하고 조용히 넘어가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대로 복귀해 수송대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공기가 엄청 싸늘했다. 그리고 수송대장님께서 할 말이 없냐고 물어보셨다. 순간 여기서 구라치다 걸리면 진짜 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모두 다 이실직고했다. 당연히 사자후가 나오며 이놈 앞으로 절대 운행 보내지 말라는 엄명과 함께 수십 분간 탈탈 털렸다. 알고 보니 이중희, 그 사람이 다이렉트로 수송대장에게 문자 보낸 것. 에라이, 당신이 수신호 잘못한 건 왜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그 뒤로 해가 넘어갈 때까지 영내에서 꾸준히 연습했고 1월 훈련의 인원이 너무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송대장이 나를 다시 배치. 3대대장님을 모시고 진짜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되었다. 자신감이 생긴 나는 그 후로도 3대대장님을 모시고 영해 운행을 자주 다녔고 조금씩 실력이 늘어 3대대장님을 떠나 2대대장님 그리고 연대장님 운전병이 전역할 때는 대타로 나가기도 하면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며 무사고로 전역하게 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운전 실력이 참 많이 늘긴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병은 꼭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 중 운전병을 지원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장롱 면허인 채로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입대하기 전 꼭 운전 경력을 많이 쌓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장롱면허 야수교 만점자 되다.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냉장고 수리중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9%, 구라 1%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냉장고 수리중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권태하. 2010년 모사단 신교대로 입대했다. 신교대 마지막 날 자대 배치 결과가 나왔는데 나 같은 경우 트럭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종 보통 면허를 따뒀기에 운전병이 되었고 1야수교로 가게 되었다. 야수교 생활은 사단 신교대에 비하면 좋은 편이었지만 아버지의 등살에 억지로 딴 장롱면허라 운전에 서툴러 교육조교에게 참 많이도 혼났다. 심지어 내가 배정받은 건 중형 운전 차량인 2돈 반 트럭이라 시동도 자주 꺼트리고 실수투성이었다. 수료시험은 평가조교가 옆에 탑승한 후 정해진 영해 코스를 운전하는 것인데 운전 자세, 안정감, 차선 정렬 등을 평가한 뒤 점수를 매겨 통과해야만 자대에 배치받는 구조. 수료시험 불합격 시 야수교에 남아서 계속 시험을 봐야 했기에 긴장이 참 많이 되었다. 이래저래 욕먹긴 했지만 내게도 수료시험 날이 다가왔고 운전을 시작했다. 평가조교는 코너를 돌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무언가 메모를 했고 메모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실수했을까봐 어찌나 긴장되던지 손에서 땀이 났다. 하지만 영해 운전 코스의 중간쯤 되는 지점부터는 메모하는 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끼며 운전 코스를 전부 돈 후 종착지에 도착. 차를 세우고 옆을 보니 평가조교가 꿀잠을 자는 게 아닌가. 잠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평가조교를 깨웠고 조교는 화들짝 놀라 깨며 운전 잘하네. 내가 잔 거 비밀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 얼마 후 수료식.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내가 시험 볼 때 꿀잠을 잤던 그 평가조교가
내게 만점을 준 것 덕분에 수료식 때 명예 수료생이 되어 연대장님께 표창장까지 받고 자대로 배치되었다. 행복아님은 내 이력을 보고 당연히 나를 에이스라 생각했고 자대에서 운전대를 잡기 전부터 야수교 만점자라는 엄청난 오해가 부대에 퍼졌다. 심지어 수색중대에 운전병 영구 파견자가 필요한데 거기는 산길이 험해서 너처럼 운전 잘하는 심경이 필요해. 라며 나를 수색중대에 영구 파견까지 하게 된다. 그 뒤로 서툰 내 운전 실력이 다 뽀록났고 상병 때까지 매번 엄청나게 깨졌다. 수색중대 운전병은 사실상 운전도 하는 수색병이라 팔자에도 없는 미칠 듯한 등산에 난이도 높은 산길 운전. 그 평가 조교가 얼마나 밉던지. 그렇게 초반에 참 힘든 군 생활을 보냈다. 그래도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상병쯤 되자 험한 산길 운전도 익숙해져서 잘하게 됐고 비실비실했던 나는 체력과 근육이 꽤 늘어 몸짱이 되어 전역하게 되었다. 지금도 출퇴근길에 운전할 때면 가끔 만점을 준 그 조교가 생각난다. 당시 조교님, 처음에는 당신 원망 참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니 좋은 추억이더군요. 땡큐.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